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을 향해 범죄 행위로 제명된 자라고 질타했고,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조교수는 자신이 공격받으면 1도 못 참고 난리를 치는 성질머리의 한동훈이 이번에는 직접 나서 반박도 못하고 뒤에 숨은 채 측근들을 내세워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쫄리면 숨는 게 이런 찐따들의 특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한동훈을 집중 비판하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놀라운 성장 소식을 전하면서 한동훈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남의 채널까지 키워주는 압도적인 콘텐츠 제공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동훈에게 의미있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6년 넘게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투쟁을 치열하게 벌여온 민경욱 전 의원이 강연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기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자신이 공격받으면 1도 못 참고 난리를 치는 성질머리의 한동훈, 정작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을 향해 범죄자라고 규정했고, 안철수는 당의 분열의 씨앗이니 당에 얼씬도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직접 나서 반박도 못하죠. 쫄리면 숨는 게 이런 찐따들의 특징이죠. 뒤로 숨은 채 측근들을 앞세워 메신저를 향한 인신공격과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또 주진우 의원은 당원 게시판 사건 당시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나 반한 유튜버들에 대한 공격 역시 한동훈 측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진우의 말대로 수사로 철저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신규진 교수가 말한 이 주진우 의원 부분은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처음 발각됐을 때 주진우 의원이 당의 법률 관련 위원장인가 이런 자격으로 한동훈의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일각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진우 의원이 열심히 대여투쟁이나 선관위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초기에 주진우의 역할과 관련해서 적잖은 비판과 의혹이 지금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신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그때 주진우가 그렇게 말한 것은 위의 지시에 의한 거다. 그 당시 주진우의 위라고 하면 한동훈일 가능성이 99.9999%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보다는 오히려 좌파 일부, 가령 CBS의 이정주라는 기자, 혹은 아주 대표적인 좌파 유튜브 채널인 매불쇼, 이런 데서 오히려 한동훈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보도들을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규진 교수는 말로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당 게시판 1호 기자인 CBS 이정주, 그리고 매불쇼 진행자들의 조롱과 모욕에는 끽소리 못하는 인간이라고 한동훈을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재래식 보수 언론이 물타기 해주니 국민의힘은 만만하고 좌파는 무섭나, 무고죄 걸릴까봐 이게 그의 실체라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또 소위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무슨 기괴하다, 반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동혁이 유머와 위트로 반말 정치, 피켓 정치하는 게 기괴하다고, 오히려 기괴한 건 뒤에서 가족 아이디를 동원해 모든 정적 정치인에게 막말 댓글을 달고 개목줄을 달아야 한다는 식의 과격한 표현까지 쏟아내던 정치 아닌가. 대체 뭐가 더 기괴한 건가라고 제도권 언론, 재래식 언론들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진중권이 무슨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조갑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심 교수는 좌파인 진중권이 왜 국민의힘 주인 행세를 하나요? 진보당으로 가세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향해 범죄자라고 했는데 정작 한동훈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당이 막히니 자기들끼리 창당파, 복당파로 갈라져 싸우고 충성 경쟁과 간신배 놀이를 하며 서로 입조심하라고 지적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각계격파되는 겁니다. 원조 극우라는 조갑제, 원조 키보드 농객이라는 진중권이 무슨 킹메이커를 해봤습니까? 조직을 꾸려본 적이나 있습니까? 늘 권력 주변에서 부스러기 평론이나 하던 변방의 평론가들 아니었습니까? 주류에게 무시당했던 한과 서름을 한동훈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띄워주니 그동안의 애정결핍이 해소됐다고 느끼는 걸까요? 늙은 관종들의 자롱동이 역할이 나는 한동훈이 무슨 보수의 대안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진중권이 안철수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을 탓하기 전에 본인의 인성부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척척 석사님. 온갖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원조 키보드 워리어나 다름없이 공적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분 아닙니까? 여성 비하 등 각종 구설에 휩싸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안철수 의원에게 인지 능력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라고 진중권을 비판했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또 최근 개설된 유튜브 채널 박민영TV와 관련해서 한동훈만 팼을 뿐인데 박민영TV의 놀라운 상승세, 채널을 연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시 접속자가 무려 5,600명입니다. 한동훈의 파렴치한 행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한 영상은 조회수 20만 회를 기록하고 있네요. 역시 대단한 한동훈입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남의 채널까지 키워주는 압도적인 콘텐츠 제공 능력, 보수 우파의 앙팡 테러버린 박민영 대변인의 화력도 정말 대단하네요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박민영TV가 엄청납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 녹화하는 시점 기준으로 거의 5만 명에 육박한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오늘 한동훈에게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길 바란다 라면서 레카에 할퀴어진 분들의 한이 한동훈의 한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에서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한동훈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뒤에 한동훈은 지금 아까 심규진 교수의 지적대로 뭔가 쫄았는지 말을 못하는데 한동훈의 소위 그 주변에 방송에 자주 나가는 패널들, 이런 친구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서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의 사실 여부인데 이미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것은 물론 공상에 낚여서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다가 지금은 가열차게 한 의원을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도 있고 오전에는 저를 비판하다 오후에는 한 의원을 비난하는 기회주의자도 보였습니다. 하물며 언론인 중에도 허위사실에 합세하여 저를 비방하고 친한계를 자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본질에 대한 정론이 아니라 엉뚱한 주장에 몰두하는 가벼운 처신들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는 이어서 저는 한 의원의 창당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을 지지하다가도 이러한 레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비루한 여의도 레카질은 언젠가는 한 의원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묵묵히 한 의원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아끼십시오. 북갑 선거에서 한 후보를 조용히 돕고 이름 없이 제자리로 돌아간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한 의원 곁에 계속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핥혀진 분들의 한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 과거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근 이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참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강연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의 이 안타까운 사건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포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민경욱 의원은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약 3시간 강연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강연 내내 두 팔을 크게 휘젓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특유의 힘있는 의조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 반쯤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고 고개를 숙인 채 단상을 붙잡고 몸을 지탱하려다 결국 단상 뒤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즉시 단상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명길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전문위원장은 민경욱 전 의원이 어머니 수술 문제로 전날부터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이날 장시간 강연까지 이어져 몸에 과부하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도 거의 매일 참석하며 활동을 이어왔던 만큼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민경욱 의원 강연 이후 예정됐던 손연보 부산 하나로교회 담임 목사의 발제와 토론회 등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조기 종료됐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민경욱 의원 회복을 위한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면서 긴급히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KBS 공채 18기 기자 출신으로 KBS 워싱턴 특파원과 메인뉴스 앵커를 지냈습니다. 아마 나이는 1963년생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하면서 당대변인도 지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6년 넘게 치열하게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투쟁을 벌여온 정치권의 대표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민경욱 전 의원이 빨리 쾌유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